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리서치의 이혜준이라고 합니다. 저와 저희 팀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우스라고 하는 저희 자체 라지 랭귀지 모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가 가우스 모델을 개발하면서 검토하고 실험해봤던 다양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기술들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전략으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모델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저희 경험담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선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디스틸레이션 하는지, 그리고 티처 모델과 데이터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디스틸레이션 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크고 성능이 좋은 티처 모델의 아웃풋을 가지고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는 거를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좋은 트레이닝 시그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이미지를 제가 그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AI로 좀 제너레이션을 해봤는데, 맨 왼쪽에 이 아이가 혼자서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랑 그 옆에 선생님한테 직접 수업을 듣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아이에게 전달이 된다면 이 순서대로 더 효과적으로 학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매칭이 되는 기술들이 각각 레이블을 가지고 디스틸레이션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로짓을 가지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피처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레이블을 먼저 보면 이 같은 경우는 티처 모델로 아웃풋을 텍스트로 제너레이션을 해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그냥 학습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로짓 같은 방법은 그렇게 생성한 텍스트에다가 그 토큰 레벨의 확률 분포까지 스튜던트의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블과 비교를 했을 때 단순히 다음 단어로 어떤 단어가 오는지 정보뿐만 아니라 티처 모델이 그 단어를 프리딕션을 할 때 얼마나 컨피던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단어 이외의 다른 단어들은 어떤 확률로 생성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었는지, 이런 정보까지 훨씬 더 리치한 인포메이션이 전달이 돼서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처 기반의 디스틸레이션은 그 티처 모델의 그 인터널한 리프레젠테이션까지 이제 스튜던트에게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레이어의 아웃풋 리프레젠테이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텐션 헤드들의 어텐션 맵을 이용한 디스틸레이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 이 효율성과 효과성의 트레이드오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플하고 효율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 티처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한꺼번에 학습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용도 간단한 편이고요. 반대로 로짓 기반이나 피처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동일한 보캡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에 의해서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 꼭 하나를 딱 선택해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할 필요는 없고, 이 엔비디아에서 공개했던 미니트론이라고 하는 이 연구를 보면 그 모델을 프루닝한 다음에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프룬된 모델의 성능을 개선을 했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임베딩에서 로스, 그다음에 NLP 인풋에서 로스, 인코더 블록 아웃풋, 그다음에 LM 헤드, 그다음에 로직까지 총 5가지의 다른 로스를 조합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였고, 다양한 조합을 실험했을 때 추가적으로 새로운 로스를 추가할 때마다 조금씩 성능이 개선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티처와 스튜던트의 아웃풋 사이에 이제 케일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는데, 티처의 확률을 그 타겟으로 놓을 건지 스튜던트 타겟으로 놓을 건지에 따라서 이제 포워드 KLD 방식과 이제 리버스 KLD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포워드 방식이 더 성능이 좋다고 하고, 이제 어떤 논문에서는 리버스가
더 좋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적용해 봤을 때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포워드 방식의 KLD 방식이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좀 저희 경험상 좀 그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티처 모델을 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작은 모델만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큰 티처 모델부터 리소스를 많이 넣어서 학습을 해야 되는지인데, 사실 그 앞에 로직 디스틸레이션이나 이제 피처 레벨 디스틸레이션을 하려면은 티처와 스튜던트의 보캐블러리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도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도 좀 유사한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디스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보캡이 다른 모델 사이에 디스틸레이션이 가능한지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처 모델의 성능 입장에서도 무조건 성능이 좋은 티처 모델을 선택하는 게 정말 좋은지에 대한 연구도 있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티처 모델에서 아웃풋을 생성을 해낼 때 더 효율적으로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 서로 다른 보캐뷸러리를 가지고 있는 모델 사이의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연구이고요. 뭐 당연히 보캐뷸러리가 다르기 때문에 토크나이즈한 다음에 시퀀스가 서로 달라서 로직 레벨에 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 확률 분포도 토큰이 다르기 때문에 매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크나이즈를 해서 서로 다른 시퀀스를 만들어내고 청크 단위로 두 개가 얼라인이 될 수 있는 청크를 생성을 해냅니다. 그러면은 저 두 모델에 이제 얼라인이 된 청크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청크 단위의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해서 그 프로바빌리티의 KL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캡이 달라도 티처에서부터 레이블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시그널을 뽑아낼 수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앞에 말씀드렸던 로직 기반의 디스틸레이션에 비해서는 정보의 양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 같은 보캡을 가진 모델만큼 성능이 좋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비슷한 연구고, 이거는 그 청크 단위의 프로바빌리티가 아니라 티처 모델의 로스를 가지고 각 토큰의 임포턴스를 계산해서 추가로 학습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로직 단위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효과는 좀 떨어지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보캡을 티처와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티처를 학습했을 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랑 스튜던트를 학습했을 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다를 경우에 이 디스틸레이션 하고 나서 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좀 테스트를 해보면 그 디스틸레이션 하고 나서 스튜던트 모델의 뭐 언어 혼용이라든지 아니면 무한 반복 이런 케이스들이 조금 더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저 하드 레이블로 학습된 모델들의 특성상 이제 오버 컨피던트나 언더 컨피던트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학습하는 거에 보다는 템퍼러처 같은 걸 통해서 좀 그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디스틸레이션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티처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컴퓨트 옵티멀한 티처를 선택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틸레이션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는 연구에서는 이 기대되는 스튜던트 모델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스튜던트 모델의 파라미터 크기, 그 다음에 디스틸레이션 할 때 사용할 토큰의 양, 그 다음에 티처 모델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이 세 가지의 펑션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을 가지고 플롯을 해보면 오른쪽 같은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내가 가진 리소스가 얼마고 스튜던트 모델의 그래서 크기가 얼마고 내가 학습하려는 것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대가 되는 로스를 찾을 수 있고, 이걸 기반으로 컴퓨트 옵티멀한 티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점은 요 수식에서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그 티처 모델의 로스가 이제 분모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티처 모델의 성능이 좋다고 무조건 스튜던트 모델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티처 모델의 성능과 스튜던트 모델의 성능의 갭이, 캐패시티 갭이 어느 이상을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저 디스틸레이션 후에 이제 성능이 떨어져서 요
오른쪽 그래프의 왼쪽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실제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데이터를 선정하는 것도 좀 그 디스틸레이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 미니 PLM이라고 하는 연구에서는 티처 모델의 확률과 스튜던트 모델의 확률의 차이를 가지고 데이터의 캐릭터리스틱을 정의를 해서 샘플링을 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티처 모델의 확률이 스튜던트 모델의 확률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큰 경우에는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을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쉬운 데이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다운 샘플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티처 모델의 프로바빌리티와 스튜던트 모델의 프로바빌리티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 이 경우에는 스튜던트가 티처를 잘 못 따라오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 좀 다이버스해서 스튜던트가 잘 모르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업샘플링을 해서 학습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연구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하다 보면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사이의 디스트리뷰션이 크다든지 아니면 성능 차이가 클 경우에 티처 모델로 생성한 데이터로 스튜던트 학습할 때 효과가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 온폴리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은 티처에서 생성한 데이터가 아니라 스튜던트가 직접 생성한 데이터에다가 티처 모델의 로짓을 입혀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좀 실제로 테스트 좀 해봤는데 이 스튜던트 모델의 성능이 충분히 좋지 않는 경우에는 스튜던트 모델이 생성한 결과 자체가 그닥 좋지가 않아서 좀 성능상 좀 이점이 없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제 스튜던트 모델 성능이 좀 충분히 좋다든지 아니면 여러 번 샘플링을 해서 그 중에 좋은 거를 좀 골라서 리젝션 샘플링 해가지고 활용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티처 모델에서 생성한 것과 스튜던트 모델에 생성한 걸 잘 조합하는 방법일 텐데 이 스페큘레이티브 KD라는 연구를 따르면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에서 좀 아이디어를 따온 걸로 보이는데 좀 쉽고 스튜던트가 잘하는 부분에서는 스튜던트가 생성한 제너레이션을 따라가고 티처와 스튜던트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부분에서는 티처 모델의 제너레이션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해서 티처와 스튜던트의 제너레이션을 적절하게 잘 혼합한 그런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방식으로 했던 게 앞에 티처로 생성한 거, 스튜던트 생성한 거에 비해서 여기가 가장 성능이나 그 디스틸레이션 하고 나서의 스튜던트가 와 이제 티처가의 이제 저 디스트리뷰션 같은 게 가장 유사한 그런 연구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번 인퍼런스를 할 경우에 사실 샘플링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아웃풋은 좀 성능이 퀄리티가 높고 어떤 아웃풋은 좀 퀄리티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 번 샘플링을 한 후에 리워드 모델 같은 것으로 이제 가장 좋은 샘플을 선택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을 때 당연히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여러 번 샘플링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학습에 쓰는 데이터 양이 좀 적다라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연구를 좀 보면 무조건 탑 1을 선택할 필요 없이 좀 더 많이 넉넉하게 선택을 해도 지속적으로 모델의 성능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직접 연구를 해서 이제 ACL에 공개를 했던 논문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모델 작은 모델들을 학습을 할 때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모델 특성상 한 번 딱 학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크기로 여러 번 학습하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로도 새로 여러 번 학습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티처 모델을 인퍼런스를 해서 로짓을 새로 계산을 하기에는 리소스가 너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티처 모델에서 로짓은 한 번 인퍼런스를 하고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재사용하는 그런 오프라인 디스틸레이션 방식을 사용을 했었어야 됐는데 로짓의 전체 모든 값을 다 저장하기에는 스토리지가 너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큰 하나를 저장을 하려고 해도 요즘 모델들이 대부분 복캡 사이즈가 10만에서 한 2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토큰에 대한 로짓을 다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좀 샘플링을 해서 저장하는 스파스 오프라인 디스틸레이션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하는 방식은 탑 N개를 뽑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 티처의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임포턴스 기반의 샘플링을 했을 때 총 한 10만 개 중에 한 12개 정도의 로짓을 저장을 하더라도 거의 풀 로짓을 디스틸레이션 하는 거와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그 로짓을 저장하는 스토리지는 거의 한 3,000배 정도 절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주요한 어플리케이션은 모델 성능 자체를 더 끌어올리는 겁니다. 특히 큰 모델보다는 조금 작은 모델들의 성능을 높이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젠마2라든지 뭐 최근에 나온 퀸3 이런 모델들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온디바이스용으로 만든 가우스 모델이 있고 이제 클라우드용으로 만든 가우스 모델이 있는데, 온디바이스 모델을 만들 때 클라우드로 만든 가우스 모델에서부터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해서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전반적으로 성능이 일관되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프루닝을 하고 나서 이 프룬된 모델의 성능을 다시 끌어올리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소개드렸던 이제 미니트론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디스틸레이션을 하고 나서는 모델의 아키텍처나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성능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오리지널 모델의 아웃풋과 동일한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추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퍼런스를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좀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인데, 멀티 토큰 프리딕터나 이제 드래프트 모델을 학습을 할 때도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 굉장히 주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성능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오리지널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유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저희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 모델을 만드는 업체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모델들을 학습하는 데 효과가 굉장히 좋고, 최근에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위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클라우드용 모델이 아니라 온디바이스에서도 에이전틱한 동작을 하는 모델들을 개발해야 되는 니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의 작은 모델들도 굉장히 고성능을 내야 되는 리퀘어먼트들이 많고요. 그래서 점점 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약간 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좀 이해하시는 케이스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사실 뭐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하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걸 적용을 해보면 티처 모델, 그 효과적인 디스틸레이션을 위해서는 티처 모델도 직접 구축을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티처 모델을 인퍼런스해서 데이터를 뽑는 이 과정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자체가 비용 절감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작은 모델의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